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고위 직의 공직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의 필수적으로 병력을 의무를 필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즘 제가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입니다. 이 사설을 보니까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원전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가 밝혀야 된다. 이 한 대표는 이제 한동훈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선일보에서 사설로서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한 게,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하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입니다. 두 사람 다 개인적 일하고 관련된 게 지금 국익하고 어떻게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건가,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 지금 논설로서 얘기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래서 제가 정말로 이제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저는 4년 중임제를 지지한다고 그랬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신문에 지금 나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이걸 갖다 감추기 위해서 국가의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솔직하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사람도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그럼 좀 어디 절에 좀 가 있다거나,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온다거나, 이렇게 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좀 자정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당을 대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냐 이거지. 먼저 원전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여는 원전과 R&D 연구개발 예산이죠,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 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 SFR입니다. 관련 예산을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90% 깎았다. SFR은 핵 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측은 원전 카리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은 논의 없이 시작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바이오우르 R&D 예산도 3,683억 원에서 73억 원 감액 의회를 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가 좀 발전하는 일은 좀 싫은가 봐요. 최근 한국 원전은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 데 이어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대형 계약을 잇따라 내면서 K원전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극으로 인해 우리 원전 산업은 붕괴할 뻔했지만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AI 시대 개막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세계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K원전에 다시 없는 기회다. 여당이 예산 소위를 맡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원전 예산에 손대지 않았다. 그런데 탈원전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맡은 가방위는 미래원전 예산 90%를 날렸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위 예산 소위에서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한 올해 3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늘렸다. 1조 7천억 원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에 관한 예산은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63억 원을 깎아버리고, 이재명 표 예산은 3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1조 7. 현재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다. 지역화폐는 효과 논란이 있다. 국책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7배 키운 것이다. 민주당은 선거 범죄 신고 포상 등에 쓰이는 검찰의 공공수사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는 이미 없었다. 불법 시위를 막는 경찰과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안에 관련 예산도 전부 깎았다. 유엔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북한 혐오감 조성을 이유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까지 대폭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자, 이런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잠깐 국회 방송을 보여주지 말고 방송 하나라도 공영방송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정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를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끊임없이 토론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무슨 청문회하고 뭐하고 해갖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 이거 말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전문가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토의를 토론을 하게 좀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짜증나서 보지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좀 전체적인 국가관리에서 국익관리에서 일들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탈원전 해가지고 거의 뭐 그쪽으로 이제 진행한 애들도 없었죠. 거의 없어졌는데 이번에 살려가지고 살리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4조 원짜리 그 다음에 20조 원짜리 전부 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다 옛날에 유럽에 밀리고 일본에 밀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집약된 그런 분야에서 뭐 반도체를 비롯한 자동차 그리고 원전까지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 정치 분야만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특권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도 최고 수준이에요. 혜택은 가장 많이 받고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정주영이라든가 이병철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그 기업가적인 정신 이게 없었으면은 이거 대한민국 지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 기초를 다지고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지금 그건 다 누리고 다 혜택은 다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을 뒷발목이나 잡는 뭐 상법 개정안이나 발표해 놓고 또 어떤 개발 연구 개발하는 그러한 것은 다 갖다 줄여버리고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이런 부분이 소상히 국민한테 알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좀 판단할 수 있게 물론 국회의원들 전부는 아니죠. 저도 이제 가끔씩 봤는데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해오고 국가관리에서 뭔가 있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같이 또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어떤 결론 내리면 또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선일보가 요즘 사설을 참 그 성의 있게 잘 지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지면에서 좀 할애를 하고 근데 TV 조선 같은 데도 좀 뭐 그 조선일보가 그걸 운영을 하고 있나? 좀 좋은 시간들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